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말살시켰다고 장담한 것과는 달리 관련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만 지연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 해외 군사정보 보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시설 폭격 송구수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는 전제하에 향후 추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입국 절차가 과거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 개인의 소셜미디어까지 검열하면서 트럼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견해를 가진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미국 방문을 앞둔 한인 유학생과 한국인 여행객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편성해 중도층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으로 복무하며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잦은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영방송 NPR이 지난 24일 보도했습니다. UN 난민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6% 증가해 2023년 말 1억 1,600만 명에서 2024년 말에는 1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면 미국 현지인들을 타깃으로 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FBI는 범죄자들이 악성 문자 메시지와 AI가 생성한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여 미국의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는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말살시켰다고 장담한 것과는 달리 관련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만 지연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 해외 군사정보 보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지난 22일 미군이 단행한 공습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단지 수개월 퇴보시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국방부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고 이를 보도한 매체들에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인 CNN이 망해가는 뉴욕타임즈와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를 비하하려 시도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백악관과 중앙정보국 등 정보당국 수장들도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었으며 연방수사국 FBI는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핵시설 폭격 송구수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는 전제하에 향후 추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사찰의 핵심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들고 나오면서 반격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건과 각국의 현실적 선택이 맞물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일단은 봉합된 상황이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폭격에 따른 이란 핵 프로그램 피해 정도를 놓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면 미국 현지인들을 타깃으로 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FBI는 범죄자들이 악성 문자 메시지와 AI가 생성한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여 미국의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는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한인들도 일부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무원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고위 관료를 사칭한 인공지능 사기 음성 메시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공무원들에게도 경고를 했는데요. AI 음성 메시지를 악용해서 정부 계정 해킹 시도가 지속 발생 중이며 아직 배후를 특정할 수 없는 해커들이 미국 정부 관료들과 그들의 지인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커들은 고위 관료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와 AI가 생성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발생해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을 한 뒤 대화 상대자와 별도의 플랫폼을 연락하자면서 악성 링크를 보내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며 이들은 피해자가 가진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공무원이나 그들의 측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편성해 중도층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서류 미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료보험 수혜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모든 성인 가입자가 월 $100를 납부하도록 하며 장기 요양 돌봄 혜택과 치과 치료비 보장도 없앨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불어난 가운데 주의회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힘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시 가브리엘 주의회 예산위원장은 주민들이 의존하는 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기 전에 자비심과 재정 책임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입국 절차가 과거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 개인의 소셜미디어까지 검열하면서 트럼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견해를 가진 외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미국 방문을 앞둔 한인 유학생과 한국인 여행객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지난 2024년 외국 항공 승객 26만 3천 명이 도착했지만 이 가운데 4,625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부 목적에 맞는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 외에 I-20, DS-2019 등 추가 서류도 챙겨야 하지만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왜 미국에 오는지, 어떤 학교로 가는지, 주거지는 마련됐는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으로 복무하며 훈장까지 받았던 50대 한인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잦은 출국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공영방송 NPR이 지난 24일 보도했습니다. NPR에 따르면 최근까지 하와이에 거주했던 박세준 씨가 지난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영주권자인 박 씨는 15년 전 마약 소지 및 법정 불출석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민당국의 허가로 미국에 체류해 오다가 이번 달 초 돌연 잦은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7살 때 마이애미로 건너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자란 박세준 씨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키려고 싸웠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한 그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군 제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에 손을 대게 됐다고 밝힌 박 씨는 오랫동안 미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6% 증가해 2023년 말 1억 1,600만 명에서 2024년 말에는 1억 2,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 가운데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무장단체의 반복적인 교회 및 마을 습격으로 고향을 잃어 현재 약 30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시 거주 중입니다.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의 활동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은 매우 참혹하다면서 보통 작은 욕실 크기의 텐트에서 6명에서 7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한 수치를 너머에 있는 그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소속 교단인 미국 남침례회 연례총회 기간 중 열린 시상식에서 세미한 교회 담임 이은상 목사에게 2025 올해의 동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200여 명의 목회자와 동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목사는 신학교 100여 년 역사상 최초로 이 상을 받은 한인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데이비드 다커리 총장은 이은상 목사를 포함한 총 3명의 수상자를 직접 발표하며 이 목사의 탁월한 사역과 학교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은상 목사는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립한 중앙기독초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 하버드 종교대학원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등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최병락 목사 후임으로 현재까지 세미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며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종교를 억제하려는 세속주의 단체들이며 이들은 이를 위해 정부 권력을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텍사스 부지사가 주재한 대통령 산하 종교자유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향후 2026년까지 최대 9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이 위원회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보고하는 것이라면서 위원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지만 각 분과의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지만 무덥고 습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95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